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4세 박종수라고 합니다. 아내를 잃고 3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가르쳐준 유튜브를 보다가 외로움을 달래준다, 욕구를 달래준다는 등 속칭 바카스 할머니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그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없으니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실질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들이 유튜브 보는 법을 가르쳐 준 후로는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바카스 할머니라는 영상을 보게 된 거죠.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도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댓글들을 보니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더군요. 정말 있다, 가봤는데 충격적이었다. 생각보다 복잡한 현실이다 같은 댓글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 없이 3년을 혼자 지내다 보니 때로는 여성의 따뜻함이 그리웠거든요. 물론 다른 여자와 뭔가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그냥 대화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인천 만월산.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런 일에 끼어들어도 되나?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오후 이시경 산에 도착했을 때는 평범한 등산로였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올라가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등산객들의 시선이 묘하게 변하고 어딘가를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나무 그늘 아래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하얀 파우더를 발랐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옆에는 작은 쿨러박스와 종이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등산 오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운동 삼아서요. 커피 한 잔 어때요? 따뜻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바카스도 있고 소주도 있어요. 소주라는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산로에서 소주를 파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외로 말솜씨가 좋았어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아이고,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짜 동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외로움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외로운 건 맞죠.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그럼 가끔 이런 데 나오셔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마음이 허전하세요?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도움이요? 마음의 위로 같은 거요. 외로운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그 내용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마음의 위로요? 네,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저씨 같은 분들이 제일 외로우시거든요. 할머니가 가리킨 곳을 보니
등산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폐지와 돗자리로 만든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년간의 외로움,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런 걸 정말 하세요? 네, 외로운 아저씨들을 위해서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따뜻하게 대화하고 마음의 짐도 나누고. 할머니의 말투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유혹적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면 되나요? 물어보고 나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에 5만 원이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아저씨가 원하시는 만큼만. 그때 다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는데 7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새 손님이시네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저희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 할머니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제 팔을 살짝 만지면서 말하더군요. 아저씨, 저기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세요.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 그 순간 정말로 유혹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따뜻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온기였거든요. 정말 그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초수급비 30만 원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집세만 20만 원인데. 그럼 하루에 얼마나 버세요? 날씨 좋은 날은 10만 원도 벌어요. 안 좋은 날은 아예 못 벌고. 할머니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할머니들의 경제적 절박함이 만나는 지점이었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먹고 살아야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두 번째 할머니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편안한 곳에서 2시간 정도 쉬어가세요. 차도 끓여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마사지요? 네,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등도 펴드리고. 아저씨 같은 분들이 몸이 많이 뻣뻣하시거든요. 할머니의 제안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면서 제 마음도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것도 아저씨가 원하시는 만큼만요. 억지로 하는 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3년간 혼자 지내면서 쌓인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그럼 한번 말이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아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47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죽고 3년 만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게 양심에 걸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도 이제 없는데 뭐 어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느꼈어요. 아저씨, 망설이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첫 번째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따라갈 뻔했어요. 바로 그때 등산로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들, 여기서 뭐 하세요? 순간 할머니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단속반인 줄 알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쉬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재빨리 돗자리를 치우고 평범한 등산객인 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현실이 확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70대 할머니들이 단속을 피해가며 이런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맞나? 그리고 저도 70대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다행히 그 젊은 남자는 단속반이 아니라 그냥 등산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저씨, 깜짝 놀랐네요. 요즘 단속이 심해서 단속당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불러서 혼내죠. 할머니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 제가 거의 빠져들 뻔했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할머니들이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5년째인데 기초수급비만으로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은 나가는데. 두 번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손자 학원비 때문에 시작했어요. 손자가 영어학원 가고 싶다는데 며느리가 돈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유혹을 받았는데 할머니들은 정말 절박한 현실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세 번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80세 가까워 보였어요. 새 손님이네요. 어르신도 외로우세요? 네. 아내와 사별해서. 아이고, 그럼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남편 잃고 10년째인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이 할머니는 다른 분들과 달리 진짜 공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버텨요. 매일 여기 나와서 커피 팔고 가끔 마음 아픈 아저씨들 위로해드리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봉사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외롭고 손님들도 외로우니까. 세 번째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일종의 상부상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진짜 대화가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른 걸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70대 아저씨가 있어요. 아내 잃고 너무 외로워서. 그분은 정말 대화만 하고 가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 이해해요. 혼자 있으면 정말 답답하고. 그러게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서러워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럼 어르신도 가끔 여기 오셔서 저희랑 이야기하세요. 꼭 다른 걸 하지 않더라도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세 번째 할머니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니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어르신, 정말 외로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첫 번째 할머니가 다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마음이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들이 제일 외로워하세요. 저희가 그 외로움 달래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로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3년간 쌓인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 아내와 47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70대 할머니들과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할머니들, 이런 일 하면서 마음이 안 아프세요? 아프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할머니들의 대답을 들으니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유혹을 받는 것도 할머니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그럼 1시간만. 말이 거의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큰아들이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엄마 기일이 다가와서 성묘 준비 이야기해야 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아내 생각이 확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가 아내 기일이었는데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47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한다면 아내에게 미안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 죄송해요. 저는 그냥 가봐야겠어요. 아저씨, 왜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할머니들이 아쉬워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할머니들과 작별하고 산을 내려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들을 어떤 선택으로 내모는지. 집에 도착해서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오늘 이상한 생각을 했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제 외로움을 어떻게 위로해 줬을까요? 그날 밤 아내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아내는 당신 외롭다고 이상한 데 가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했어요. 꿈에서 깨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월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같은 장소에 가니 할머니들이 여전히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반가워하더군요. 아저씨, 지난번에 그냥 가신 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마음 바뀌셨어요? 할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안부 인사하러 왔어요. 할머니들은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반겨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요. 할머니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나중에는 좋아하시더군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셨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저희도 이런 대화가 그리웠어요. 할머니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대화를 원하고 있었어요. 몇 주를 그렇게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육체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교감에서 온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들과 나누는 대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 저는 여기 와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희도 그래요. 아저씨 같은 분이 있어서 힘이 나요. 할머니들과 깊은 친구가 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30만 원으로는 정말 살 수가 없다는 현실, 70대가 되어도 일할 곳이 없다는 현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할머니들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을 지내면서 제 외로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분들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제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주었거든요. 이제는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여전히 슬프지만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본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외로움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육체적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도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는 모습에서 진짜 인간애를 봤어요. 특히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저씨, 우리 모두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계속 과거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아내도 제가 혼자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 그리움을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유혹을 받았던 부분은 빼고 말했죠. 큰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했는데 그런 분들과 대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조심하세요. 자식들도 제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접 봤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사회의 무관심. 하지만 동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는 인간의 따뜻함도 봤어요. 이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들을 찾아갑니다. 그냥 대화하고 차 마시고 때로는 작은 도움도 드리려고 해요. 할머니들도 저를 진짜 친구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관계가 아닌 순수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서 서로 좋아해요. 아저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이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더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일시적인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개인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일자리 부족 문제, 사회적 고립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할머니들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에게는 할머니들이라는 진정한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 그것이 제가 찾던 진짜 위로였어요. 아내는 없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큰 보람이에요. 결국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저에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도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호기심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면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친구가 된 후 할머니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지셨고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어요. 아저씨가 와주시니까 우리도 힘이 나요. 그냥 돈 벌러 오는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오는 기분이에요. 할머니의 이 말을 들으니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외로움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찾았어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가끔은 아직도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외로운 밤에는 할머니들의 제안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고 할머니들과 나누는 진짜 우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리돼요.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만월산을 찾아간 그날, 저는 정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들이라는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아내는 없지만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도 있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위로보다는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현실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 같은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4세인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